자,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케미컬 업종과 그리고 바이오 업종에서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고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케미컬부터 한번 볼게요. 차홍선 대표님, 연준의 자산 추이와 케미컬 업종의 주가 추이가 같이 움직인다면서요. 요즘에 연준 자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화학 기업들의 주가도 더 오르게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흔히들 보면은 리서치를 해보면은 리서치 센터에서 보면은 이제 경제 전망하시는 분하고 이게 케미컬 업종 전망하신 분이 따로따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거든요. 한쪽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4조 달러 돈을 풀었다, 4천조 원 돈을 풀었다 그러고, 그다음에 케미컬 업종에서는 1분기, 2분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걸 매칭한 그림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재밌는 4가지 그림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란색 선이 미국의 연준의 자산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은 돈을 풀었다는 소리입니다. 과거에 2009년도에 1,000조 원이라는 돈이 미국에 풀려 있었는데, 미국이 10년 동안에 3,500조 원을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0조 원을 걷어들였고, 지금 현재는 4,000조 원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두려워서 4,000조 원을 풀어버렸죠. 그래서 푸른색이 이렇게 4,000조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000조 원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돈이 풀었다? 즉 수요를 유발시켰다, 증가시켰다. 그러니까 구매력을 향상시켰다는 거죠. 누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연준이. 그랬을 때 흔히들 보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상품 가격은 어때? 그 다음에 케미컬 제품 가격들은 어때? 마진은 어떨까? 이익은 어떨까? 이렇게 보는데, 첫째, 주가부터 보시면은 이게 붉은색이 라이온델 바젤 주가인데, 라이온델 바젤은 세계 4등 석유화학 기업이니까 유사한 규모가 LG화학이고,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기업들 석유화학 규모하고 거의 유사다, 이렇게 비슷한 그 규모다, 그러니까 규모와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연준이 파란색이 올라갈 때 이렇게 라이온델 바젤 주가가 지금 현재 역사적인 최고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고 있는데,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붉은색 선이 좀 더 이렇게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느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 왜 주가가 올라갔느냐 하면은 흔히들 보면은 이익의 추이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보시면. 그런데 이제 흔히들 보면 라이온델 바젤 이익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2017년, 18년도 수준을 조금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께서는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황색 선이 라이온델 바젤 이익 추이인데 어떻게 연관관계 좀 보였습니까? 많이 남아 보이긴 하네요. 그죠? 그래프상으로 예. 보면. 그래서 보면 흔히들 보면 1분기, 2분기 때 사상 최고치를 추정하고 나서 지금 헛갈리 하시는 거예요. 3분기, 4분기 추정치를 이렇게 1분기, 2분기를 따라서 올리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오냐는 거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거는, 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오는 주요 원인은 제가 볼 때는 미국 연준이 돈을 풀었다. 그 돈을 푼 효과가 지금 현재 소재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금 현재의 추세가 흔히들 보면 연준의 그런 돈을 풀었던 그 추세가 2025년까지는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주황색 선이 상단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이 보시면은, 그래서 보면은 뭘 관심 있게 보느냐를 말씀드리는데, 흔히들 보면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미국의 연준 자산하고 이렇게 국내 쪽 보면은 이게 라이온델 바젤이 NCC 크래커인데, 크래커 쪽을 위주로 하시는 보면 2018년, 17년보다 낮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달리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실적에 대해서 반응 속도가 느릴 것 같아요. 미국은 반응을 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기차 소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이익도 반영을 하고 성장성도 반영을 했는데, NCC도 있고 전기차 소재가 약간 좀 부분이 좀 덜한 분야는 적게 반영되고 있는데, 저는 붉은색이 이제 움직일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라이온델 바젤 주가하고 우리나라 이제 국내 저평가된 기업들 이렇게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는 라이온델 바젤하고 이게 같이 연동하다 주가상으로 보면 많이 격차가 나와 있는데, 격차가 이렇게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격차를 메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내 화학 기업들의 주가 상승 여력이 꽤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케미컬 업종 살펴봤고요. 이어서 바이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는 아무래도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을 텐데 바이오젠에 이어서 이제 일라이 릴리의 도나네맙도 올해 안에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즘에 좀 어떤 상태일까요, 강혜경 고문님? 예, 이제 아두카누맙, 아두햄이 승인을 받고 나서 그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임상이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많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움직임이 벌써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그 도나네맙, 일라이 릴리의 도나네맙인데요. 이 도나네맙이 미국 FDA 혁신 치료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은 올해 내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원래 예상대로라면 2024년도에 상업화돼서 FDA 승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단축됐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 글로벌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글로벌 이제 빅파마 특히 이제 빅파마들이 더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더 관심을 원래도 있었지만 더 갖게 될 것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관련된 기업으로 GSK나 BMS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티커로는 GSK, BMY입니다. 이 기업들은 빅파마니까 시가총액으로 보면 약 100조 원, 아니 150조 원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릴리만 해도 200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이니까 이런 큰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 수 있는데 최근에 GSK는 2조 2천억의 그 신경면역세포 그와 관련한 이 알츠하이머 치료 치료제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벌써 바로 이렇게 아두엠 승인 이후에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BMS인데요. BMS는 예전에 이 아두카누맙처럼 그 아밀로이드 베타, 이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그 연구를 하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되면서 면역 항암제가 이제 부상이 됐죠. 그리고 면역 치료제들이 이렇게 뜨면서 그쪽에 이제 더 많이 집중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아두카누맙 승인되고 나니까 또 이 기업도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특히 이제 타우를 타겟으로 하는 이쪽으로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보강했죠. 파이프라인은 이제 기업이 임상을 진행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 더 보강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상도 많아지고 개발도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뉴스도 많아질 것이고 뉴스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요인도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성기 기술 고문님, 근데 조금 전에 강혜경 고문님께서 말씀하셨던 GSK가 2조 2천억 원을 투자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기술은 어떤 기술일까요? 예, 이번에 GSK가 도입한 기술은 그 신경세포 퇴행을 조절해주는 또 염증을 조절해주는 프로글레룰린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 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항체의약품 기술입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프로글레룰린이 우리 뇌 안에 있어가지고 신경세포의 뭐랄까 복구라든지 네. 조절 이런 것들을 해주는 단백질인데 이 농도가 낮아지니까 알츠하이머가 걸리더라. 그러면 이 농도를 높이는 항체의약품을 개발했다. 그 기술을 도입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그 기술 개발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으세요? 향후에는 뭐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신경세포 퇴행을 조절해주는 물질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면역 염증을 조절한다든지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또는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이런 기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강혜경 고문님, 국내에서는 이제 KMRNA 컨소시엄이 출범을 했어요. 국내에서 mRNA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핵심이 뭘까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개발하는 게 너무 늦진 않았나 이제 네네. 이런 시각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년에 지금 발표한 걸로 보면은 전 국민이 이제 2회 접종으로 1억 도즈를 생산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목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면 영업이익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세 개 회사가 그 한미약품 그리고 지신옵식자, ST팜 뭐 이 회사가 이 컨소시엄에 지금은 참여를 했지만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참여를 또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포인트라고 이제 지금 네. 앵커님 탁 찍어주신 거를 한번 어떤 게 있을까 좀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질문하시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mRNA 이제 백신 관련한 기술이 특허에 돼 있어서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안전장치가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부자재에 대한 이슈가 없도록 좀 공급이 돼야 될 거고 CMO 이제 대량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이 과정상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mRNA 백신이니까 파이자가 이제 mRNA 백신이잖아요. 그러면은 매출액을 봤었을 때 올해 약 30조 원, 내년에 네. 20조 원, 그 이후에 10조 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다음에 이제 국내에 이제 공급하고 이 컨소시엄에서 다음에 이제 다른 국가에도 수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긴 한데 이 매출액은 일단 글로벌에서는 이 백신으로 파이저 것만 보면 매출액 구조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mRNA 이제 백신을 하게 되니까 딱 세 가지만 좀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방 효과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네. 효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같은 mRNA 백신인데 큐어백 같은 경우는 효능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로 알겠습니다.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 특허, 원부자재, CMO 관련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자라는 이야기고요.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